네, 비핵화 협상의 향방을 가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미 간 실무회담이 어제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탄두와 주요 핵시설을 은폐하려 한다는 미 정보당국의 보고서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연이틀 북중 접경 지역 시찰에 나섰습니다. 제재 완화에 대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 언제쯤 방북을 할 건가 저희들이 이제 항상 예측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이번 주 말 6일 네. 예상이 나오는데 그에 네. 앞서 지금 이제 성김 주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네. 외무성 부상이 어제 만났어요. 네. 예,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 접촉한 게 처음 아니겠습니까? 처음입니다. 어떤 만남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 두 가지 트랙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는 앤드류 킴, 그 CIA 한국 국장인 앤드류 킴이 이제 김영철을 만나서 폼페이오 국무위원장의 서한을 전했다라는 게 어제 그 비슷한 시간에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실무회담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희 부상과 우리 성킴 그 필리핀 대사 예. 간의 만남이 있었다. 두 가지가 연동됐는데 그렇죠. 앞서 말한 김영철은 와서 그냥 폼페이오의 서한을 갖고 그냥 돌아갔다고 그러고 실무 협상은 어제 1시간 반 정도 길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이제 성킴 대사가 한번 출발했다 그랬는데 예전에도 뭐 이렇게 출발했다 그러다가 만나지 않고 가는 경우도 많아서 확실하게 실무담을 했는지는 뭐 확인이 더 필요한 뭐 그런 정도 사항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에 전달된 서한, 거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예. 앞서 보면은 폼페이오 국무 장관이 청문회 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했고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다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서한을 통해서 김영철에게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다. 예. 그러면은 다른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다른 내용이어야 되는 거는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20여일 동안 지금 그 전혀한 움직임이 없는 미국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 대한 강한 어떤 항의성 서한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요구사항이 일 가능성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예. 저 같은 경우는 후자 쪽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 전에 판문점에서 실무회담 꽤 오랫동안 했었고 싱가포르까지 그 전날까지도 협상을 했지만 잘 안 이루어졌고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합의문이 굉장히 추상도가 높은 합의문이 나왔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가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새로운 제안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조금 수위를 낮춘 제안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결국 중요한 게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일 텐데 진행 중인 미군 유해 송환 차원에서 방북을 하는 건지 뭐 그 시기 그러니까 유해를 같이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판문점을 통해서 데려오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다른 어떤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북한의 구체적인 답을 얻기 위해 가는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이제 서한을 전달했으니까 직접 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강하게 뭐 어필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북한의 가시적인 뭐 어떤 조처들을 선행 조치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겁니다. 이제 두 가지겠죠. 이제 우선 보면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조금 수위를 낮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그 내용을 제가 추측해 볼 때는 신고 금증의 문제를 정확하게 신고를 해라. 쪽에 이제 무게가 달려 있는 어떤 서한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정치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것이 눈에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 신고를 요구하고 북한의 신고가 접수가 되고 내용이 공개가 되면 대단히 주목받는 일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액션이 없기 때문에 좀 재미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흥행에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 조치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트럼프 대통령은 송환되고 있다라고 소리까지 했다가 뭐 지금까지 맞습니다.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환이 그 절차와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동 조치가 있을 만한 것과 또 하나는 이 북미 정상회담 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 있었죠.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디스트로이 파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라고 예, 이야기했기 예. 때문에 뭐 그 일정 정도에 대해서는 웬만큼 이번에 확답을 받아야지 이제 정치적으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워낙 지금 또 워싱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그 정도는 받아야지 정치적으로 한번 또 호흡을 좀 가다듬을 시간이 있고 물론 그거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걸음으로는 한참 멀기 때문에 뭐 그것조차로 뭐 많은 해결은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뭐 그거라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초기 비핵화 조치가 가시적으로 뭔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나타나니까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저희들이 이제 좀 궁금한 게 비핵화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시간표를 설정해 놓지 않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아 이게 좀 달라진 건가 이렇게 했는데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이 WM들 포함해서 1년 내에 해체안을 마련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곧 논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해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네, 그때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타임라인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국방장관이 예. 매티스 국방장관이 또 그 이야기를 했다가 그 국방부 대변인은 또 시간표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일단 미국 내부에서는 이 너무 시간을 정해놓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는데요. 뭐 어제 볼턴 NSC 보좌관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도 그 전문을 꼼꼼히 다시 봤는데 실제로 그 1년 내에 하겠다라는 말에 방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쭉 이야기하다가 1년이면은 그 디스멘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맞습니다. 해체하겠다. 예, 예. 그것도 이제 핵과 생화학 무기와 ICBM을 다 해체할 수 있다. 1년이면. 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는 그 앵커가 묻습니다. 1년이요? 그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1년에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다시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북한과 매우 긴밀한 협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로서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1년이면 그렇다면 1년이면은 대단히 많은 핵 폐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북한의 협조가 전제되어 있는 1년이라는 것인데요. 예. 제가 볼 때 그 협조라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신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신고가 되고 나면 그것을 검증하고 빼내는 것은 사실은 지금 상황은 실체적 진실 자체가 밝혀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이 밝혀지고 나면 그것을 밖으로 빼내오든 자체 폐기를 하든 정이 안 되면 깨부시든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 다음에 이게 뭐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데 실체적 진실 자체가 아직까지 전혀 오리무중인 상황이거든요. 예. 그것이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볼턴 보좌관 얘기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뭐 재밌는 얘기를 했네요. 그 폭스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 그때 볼턴 보좌관이 과연 참가를 할까 말까 했잖아요. 사실 북미 회담이 불안하게 만드는데 또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볼턴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볼턴 보좌관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강경파 설득력으로 자신과 사진을 찍자고 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거 확인이 좀 안 되는데 진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김정은 위원장 같으면 충분히 뭐 그럴 뭐 사람인 것 같고 뭐 그래도 뭐 충분히 가능한 분위기였고 그때 북미 정상회담 자체 보면 예. 뭐 그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신고 얘기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검증 얘기도 하셨는데 그 좀 중요한 얘기가 좀 언급이 됐어요. 미국 국방정보국 물론 이제 미국 언론이 보도한 겁니다. 네.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새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는 대신에 핵탄두 관련 시설에 대해서 은폐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게 MBC 방송도 관련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우라늄 농축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특정 지역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북한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부분과 맞지 않는 그러니까 또 다른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다면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이제 이렇게 NBC 뉴스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 다루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워싱턴 포스트가 맞습니다. 다루게 되고 예. 그래서 또 뭐 월스트리트저널도 또 다른 맥락에 또 하나 다루기도 했지만 이렇게 다루면서 완전 워싱턴 포스트를 저도 전문 읽어봤는데요. 예. 굉장히 신빙성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DIA 보고서를 본 또는 브리핑을 들은 4명의 예. 관리들에 의하면이라고 예, 해서 예. 4명이라는 숫자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서 대단히 신빙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게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보면은 그 군 정보국은
북한이 완전한 포기를 하는 대신에 은폐하는 걸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게 DIA 보고서의 결론이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워싱턴 포스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핵 활동을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도 계속 해왔고 우라늄 추출이나 은폐한 시설을 통해서 우라늄의 보유량을 더 늘렸다. 그 목적이 완전한 핵 폐기보다는 숨겨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라는 것이 DIA의 생각이었는데요. 예. 저는 그 자체로 볼 때는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왔을 것 보면 그 사실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왜 이것이 정보 당국을 통해서 지금 4명의 정보 당국자가 그 언론에 지금 리크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리크를 왜 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저희들 전략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럼 저는 앞서 첫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저는 그것도 신고와 관련돼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 첫 번째로는 북한이 아직도 못 믿을 대상이다. 북한이 아직 핵약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심을 첫째 때 강조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볼 때는 신고와 관련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 대단히 깊숙하고 정교하게 핵 사이트에 대해서 핵 활동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니 신고할 때 누락시키거나 할 경우에는 매우 빠른 시간에 아니면 곧바로 진위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신고 단계에서부터 거짓말하거나 위증을 하지 말고 해라라는 뜻의 저는 경고 사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보 당국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그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첫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장소는 북중 접경 지역입니다. 갈대가 많은 지역이었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화장품 공장이었습니다. 신우주죠. 굉장히 네. 높은 곳인데, 글쎄요. 최근에 북중 관계를 감안하고요. 또 오늘 이제 그 구본태인가요? 대외 경제성이 방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재 완화와 관련돼 있고 북중 경제 협력과 관련돼 있는 건 아니냐 이런 행보. 특히 이제 그 관료들을 굉장히 많이 질타를 했더라고요. 현대화 작업 이렇게 더 돼가지고 뭔 일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는 또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분명히 이번에 그 지역 자체가 신우주 압록강 앞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쪽은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2011년에 황금평 개발 사업을 북한하고 합작 사업을 하기로 이제 합작을 맺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방문을 해서 이제 신도군과 그리고 그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황금평이 있고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압록강을 타고 조금 더 안쪽에 위화도 해변했던 그 위화도가 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같이 다 개발하기로 했다가 잘 안 됐죠. 뭐 아시다시피 2013년에 장석택 처형 이 사실은 그것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정축제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안 돼서 어쨌든 그 이후에 안 됐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곳을 방문을 해서 신도군에 갔었죠. 가서 그 비단섬을 가서 그걸 보게 되고 이번에 또 이제 화학 섬유 공장을 둘러보게 했는데요. 공통점이 보면 섬유, 의류, 그쪽에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또 화장품이고요. 경공업 분야인데요. 원래 실질적으로 황금평 개발 사업 중에 하나는 의복 합작 사업이 원래 계획돼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우이주나 이쪽에 있던 그런 이제 전초 기지로서 잘 돼야지 그걸 옮기던 기술력을 발달시켜서 황금평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북중 합작 사업, 경제 협력을 염두에 둔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갈 때 안정소라는 경공업 부장을 데리고 가게 되거든요. 수행을 했는데요. 안정소라는 그 경공업 부장인데 그 전직이 누구냐면 그 김경희였습니다. 장석택 그리고 고모가 되죠. 그게 김경애가 그쪽에 간 이유가 뭐냐면은 경공업 분야는 군수공업부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그쪽으로 배분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때도 그 경공업을 살려서 인민경제를 잘 살리겠다 그랬는데 자원 배분이 안 되니까 잘 안 돌아갔던 부분이 있어서 김경희라는 핵심 인물을 거기 앉혀가지고 그 군부에만 집중된 사업들을 좀 땡기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에서 본다면 안정수가 이번에 계속 수행했던 것도 하면서 화학작품
공장이나 의복 공장을 갔던 거는 예. 앞으로는 그런 경공업 분야에 어떤 보다 또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인배 한반도 미래 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